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면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한 당혁신위원장이라는 자가 과거에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곧 물러났지만은 그 문제를 점잖게 지적했는데 너무 점잖게 지적을 했어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것하고요, 천안함이 자폭했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군이 해저를 바닥을 저인망 그물로 샅샅이 훑어가지고 어뢰 파편을 찾아냈고 거기에 1번이라는 한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사단도 북한 소행임을 확정지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자폭한 거다. 천안함 자폭이라는 것은 천안함 승조원들이 말하자면은 자살 테러 비슷한 걸 했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안함 승조원들 한 100여 명 되죠. 그 중에서 4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완전히 이 테러범으로 모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물러나도 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 주어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 부정과 천안함 자폭이라는 이 두 용어는 질적으로 다른데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그 차이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폭이라고 하면은 이 한자로 쓰면은 스스로 폭발시킨다고 명쾌하게 의미가 전달되는데 한글로 쓰면은 자폭이나 뭐 폭침이나 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전용어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휘력이 약화되고 그게 오래 가면은 국민적 침해화로 연결된다는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12년 천안함 폭침 2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부터 이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3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중에서 30%나 되었는데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학력층인 2030, 40 세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비율은 거의 한 40%나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학력층인 50대 이상에서는 대체로 건전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20대 여자들 중에서는 45%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이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60대에서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희생시키면서 세계 최고 학력층으로 키워온 자식 세대가 완전이라고 하면 조금 지나친 말로 들릴 것 같아서 거의 완전히 배운 무식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배운 무식자.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이겁니다. 왜 배울수록 무식해질까요? 한국에는 이런 현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고학력층일수록 이념적 선동에 잘 속는다. 그것은 너무 배워서 그렇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제대로 배워야지 나쁜 걸 배우면은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자는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자다.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죠.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뭐라 그럴까요? 북한 범죄 부정자 처벌법이라 그럴까요? 북한의 명백한 범죄 행위, 6.25 남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북한 인권 말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북한 편을 드는 자는 형사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양심의 자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컨대 유럽의 13개 나라들, 그 중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는 유대인 학살 부정죄라는 게 있습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 발언과 집필 등을 한 자를 징역 5년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을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면 처벌합니다. 이런 법규를 한국에 응용한다면 6.25 남침 부정자, 천안함 폭침 부정자, 그런 도발의 책임이 한국군에 있다는 억지 주장자들은 감옥에 보내고 투표권과 출마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잘 속는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선동꾼과 반역자들의 밥이 되어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무장한 적과 생사를 건 생존투쟁을 하는 나라에서 유권자들이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참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선악 구분도 안 되고 피하 식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첩을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뽑았는지 모르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면은 언론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국민들이 흥분하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이야기입니까? 1 더하기 1은 2냐 3이냐 놓고 다투는 그런 나라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느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